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태형TV의 영태형입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이야기 코너. 이제부터 라디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3사의 플래그십 핸드폰들의 업데이트 소식이에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폰이 아직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를 방출 못하고. 바로 아이폰 10. 아이폰 10은 사실 좀 업데이트가 된 지가 좀 됐고, 오늘 그 개발자 버전이 업데이트가 11.4, iOS 11.4가 이제 올라갔고, 그 전에 얼마 전에 11.3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11.4가 나와서 걔를 한번 설치를 해보았고, 그리고 갤럭시 S9 플러스도 원래 오레오가 깔려 있었는데 오늘 또 업데이트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LG V30 모델도 그 ThinQ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 또 한 번에 디바이스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적용을 해줬어요. 자, 어떤 게 달라졌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인으로 말씀드릴 건 아무래도 요즘에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갤럭시 S9 플러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자 패치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덱스 패드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 이제 키보드 작동시킬 때 이 터치 키보드가 이제 작동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제를 사실 제가 겪어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덱스 패드를 이제 연동에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고쳤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 사용하다 보면 이 화면 넘기고 전환하고 하다 보면 좀 간헐적으로 이 아이콘이 전반적으로 여기 한 칸 정도 이렇게 싹 옆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로 복원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화면 전환하다 보면 아이콘이 이제 여기 5개씩 이렇게 딱 잡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린 상태로 이렇게 가 있는 상태, 이렇게 살짝 가 있는 상태에서 웨지 부분을 걸려가지고 하나가 눌릴 수도 없고 애매하게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꽤 자주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재부팅을 해주거나 하여튼 좀 뭔가 좀 귀찮았는데 그 부분이 고쳐졌다 라고 이제 반갑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봤는데 일단 OTA로 이제 업데이트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게 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치를 마치는 단계 86개 앱 중 86개 앱을 뭐 최적화 중 뭐 이렇게 쭉 나오는 상태에서 그 화면에서 1시간 이상 이게 화면이 안 넘어가서 과감하게 핸드폰을 재부팅을 했더니 또 한참 또 뭔가 이렇게 부팅이 되다가 뭐 이제 업데이트 마무리 중이라고 조그맣게 알림 박스가 뜨고 결국에 성공을 했습니다. 보통은 저도 이제 업데이트를 걸어 놓은 상태에서 기다리라고 메시지가 뜨면 엔간해서는 재부팅을 하거나 이상한 엄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큰일 날 수 있어요. 벽돌폰이 되거나 귀찮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1시간 가까이 이렇게 그 같은 화면에서 멈춰 있어서, 심지어 이제 업그레이드 마무리 단계에서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저도 이걸 사용해야 됐고 재부팅을 했습니다. 이제 꾹 누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재부팅이 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고, 덱스패드의 문제는 저는 이제 확인을 못했지만 그 아이콘이 한쪽에 가끔 쏠려 있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결이 된 듯 하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눈에 띄게 조금 괜찮아졌다고 체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갤럭시 S9 플러스를 쓰다 보면 연속적으로 어떤 앱이나 어떤 기능을 쓰다 보면 배터리도 뭐 제법 그냥 잘 오래 가네, 물론 이제 V30만큼은 아니지만 괜찮네 했는데, 가끔 어떤 문제가 있냐, 나는 분명히 지금 이 핸드폰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심지어 백그라운드에서도 딱히 띄워놓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왜인지 도대체 뭐 때문인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배터리가 막 줄거나 빠르게요 발열이 되거나 광탈을 하는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촬영을 할 때 뭐 이거를 카메라를 계속 켜놓고 라이브 찍을 때도 뭔가 앱을 작동시키잖아요. 카메라를 작동시키든 영상을 작동시키든 게임을 플레이하든 오히려 그렇게 막 하고 나면 내가 게임을 이만큼 했고 촬영을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큼 그 시간만큼 사용한 만큼 배터리가 줄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끔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놔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있지? 뭐야 지금도 닳고 있나?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시점에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거 업데이트 받고 오늘 하루 종일 정도밖에 안 써보긴 했는데
오늘은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업데이트를 완료했을 때 배터리가 한 98, 7% 정도 있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뭐 이것저것 아까 뭐 촬영도 좀 했고 놔두고 그랬는데 82% 정도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평소에 제가 느꼈던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배터리 광탈, 아니 벌써 오류, 아니 벌써 이만큼 다 알았나, 뭐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좀 더 써봐야겠지만 제가 뭐 패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오늘 사용 패턴이요. 자, 그런 게 있었고요. V30의 경우는 뭐 이제 삼성 업데이트를 하면서 뭐 V30 뭐 없나 했는데 얘도 업데이트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뭔 업데이트가 있지 하고 이제 좀 봤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그 S9 플러스를 영입한 이후에는 요 V30를 많이는 쓰진 않고 있어요. 실사용 폰으로 쓰지는 않고 유심히 이제 율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 녹음할 때 쓰는 녹음기처럼 쓰거나 뭔가 촬영을 할 때 보조 장비로, 보조 촬영 장비로 갖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얼마 전까지 이거를 세컨폰으로 실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던 문제를 좀 알고 있었는데, 업데이트 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유튜브 앱과의 볼륨 조절 호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블루투스 헤드셋과의 호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일부 앱 진입 시 화면 전환으로 인한 깜빡임 현상이 개선되었어요. 큐렌즈 및 큐보이스 사용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느꼈던 거는 유튜브를 시청할 때 확실히 이게 뭔가 약간 매핑이 잘 안 돼 있는 느낌, 약간 이질감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 따로 노는 느낌? 이게 뭐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설정에서 내가 잘못해놨나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 어플리케이션,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과의 볼륨 조작성에 대한 부분이 개선했다고 되어 있고,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단은 당장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요. 블루투스 헤드셋과의 호환성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딱히 제가 이전에 뭐 이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끼는 게 없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없었지만 그게 됐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요건 있었어요. 일부 앱 진입하거나 전환할 때 뭔가 화면이 한 번씩 리프레시가 되면서 깜빡이는 뭐 그런 게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간헐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뭐 집중적으로 뭐 깜빡이는 앱들을 찾아갖고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범위의 앱 중에서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큐렌즈하고 큐보이스 사용성 개선됐다고 하는데 제가 뭐 큐렌즈와 큐보이스를 많이 사용했던 편이 아니어서 언급할 수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얘는 좀 빠릿빠릿해졌어요. 뭔가 화면이라든지 화면 전환과 화면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넘긴다든지 눌렀을 때 뭔가 초기 로딩을 띄운다든지 할 때 전반적으로 속도가 좀 약간 버벅까지는 아니고 약간 약간 이렇게 뚜둑뚜둑 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 전반적으로 폰이 좀 가벼워진 느낌, 이 무게가 가벼운 것처럼 좀 가벼워진 느낌을 받아서 좋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업데이트는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의 좀 불편했던 것들도, 삼성 갤럭시 S9 플러스도 이번에 고쳐준 크리티컬한 문제 외에도 뭔가 대기 모드에서 배터리 약간 뭔가 최적화를 한 것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V30도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전반적인 최적화와 성능 개선 같은 것들을 이뤄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이폰도 언급은 했으니까요. 이거는 개발자 버전 11.4를 뭐 설치를 했는데, 저는 이제 iOS에 기대하는 거는 크게 없어요. 지금 뭐 그래, 너만의 그 특성을 인정해 줄 테니 다만 좀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해다오. 제가 전에도 좋게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는 사용하다가 지 멋대로 리스프링 되는 현상이 여전히 전 있고, 그리고 폰이 되게 자주 수시로 멈춰요. 딱 화면에서 멈춥니다. 제어가 안 돼요. 터치도 안 먹고 버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프리징이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한번 발생을 하면 길게는 1분, 짧게도 10여 초 정도가 이렇게 유지가 돼서 너무 불편할 때가 많아요. 급하게 앱을 작동하고 뭐 사용해야 될 때마다 겪는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게 특정 상황이나 특정 앱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골고루 자주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뭐 클라우드 앱들 동기화돼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지워봤는데 큰 효과를 못 봤고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11.3에서 그게 개선됐나 싶었는데 뭐 배터리 사용과 관련된 뭔가 성능과 관련된 그런 부분 위주로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됐었고, 그래서 뭐 물론 사진을 또 왕창 제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사진을 확 지우면, 확 지워버리면 해결된다는 분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은 뭐 앱을 다 지워갖고 초기화, 그쵸? 예전에 아이폰에서부터 영어까지 백업을 쭈쭈쭈 이제 계승해서 해왔던 게 문제니, 이번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느낌으로 다 지우고 다시 해보시죠 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나온 개발자 베타 버전 11.4 베타 버전의 느낌으로는 그 부분이 제가 겪고 있는 리스프링과 간헐적 프리징 현상이 이제 뭐 개선되진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원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전히 좀 안타까운 가운데 플래그십 3사 핸드폰, 스마트폰 모델들의 업데이트에 관련된 소식을, 그리고 살짝 제가 설치하고 하루 정도 써본 그런 소감들을 간략하게나마 나눠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10분이네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특별한 내용 없는 컨텐츠를 즐겁게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나 제가 갖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이런 것 좀 찍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혹은 제 팬카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영상으로 만나 뵙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